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뭡니까? 염색체. 염색체가 뭐지? 염색을 하는 체. 정답. 예. 지금부터 세포를 관찰할 거예요, 여러분. 와. 세포를 어떻게 채집하는지 알아? 잘라서 죽여서 사람 죽여서.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큰일 나. 살 뜯어가지고. 면봉 갖다가 입 안에다 이렇게 문질러요. 그 구강 상피 세포를 해서 이렇게 문지르기만 해도 세포가 떨어져 나와. 그걸 갖다 이렇게 뭐죠? 슬라이드에다가 이렇게 묻혀가지고 세포를 관찰하는데 그냥 관찰하면 세포가 안 보인다? 투명해서. 그래서 세포를 뭐 해야 돼? 염색해야 돼. 동물 세포 같은 경우는 메틸렌 블루라는 용액으로 염색을 하고요. 식물 세포 같은 경우는 아세트산 카민이라는 용액으로 염색을 하는데 중요한 건 염색을 하면 어디가 염색되는 거냐? 바로 핵이라는 곳이 염색이 돼. 핵. 세포마다 핵이 있잖아. 핵이 염색이 되고 핵 중에 누가 염색되는 거냐? 핵 속에 들어있는 누구? 염색체라는 물질이 염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염색체입니다. 진짜로. 그래서 염색이 잘 되는 물체 맞는 말이에요. 염색이 잘 되는 물체라서 염색체라고 불러주는 거야. 그럼 그 염색체는 정체가 뭘까? 핵 속에 들어있대. 체. 핵. 유전 정보.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DNA. DNA입니다. DNA. 오. 티라노사우루스. DNA. 티라노사우루스. 이렇게? 아무튼 DNA가 들어있다는 거야. 우연이 미안해. 아니니까. 길려는 거 아니었어. DNA. 보이죠? 염색체를 확대해볼게요. 염색체를 확대하면 염색체가 이건데 핵 속에 들어있고요. 염색체를 뜯어보면은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 결국은 DNA가 들어있다. DNA를 뭉쳐놓은 겁니다. DNA를 뭉쳐놓은 건데 DNA가 신기하게 잘 들어? DNA는 신기하게 전기를 띄어요. 그래서 전기를 띠고 있는 것들끼리 뭉치려면 뭉 서로 밀어냅니다. 같은 전기를 띠기 때문에 뭉쳐져 안 뭉쳐져? 안 뭉쳐져.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야? DNA. 아니 단백질 단백질 이 단백질을 갖다 놓고 거기다 갖다 꼬는 거야. 이렇게 막 꼬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DNA만 뭉쳐있는 게 아니라 DNA와 단백질이 함께 꼬아져 있는 것이 염색체다 라는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냐? 알겠죠? 그렇죠? 염색체 염색이 잘 됩니다. 그게 이제 핵 속에 들어있다라고 보는데 자, 염색체 모양을 보니까 어떤 모양이야? 지렁이. X자 모양이죠. X자 모양. 원래는 한 가닥 이렇게 요거 없는 이게 한 가닥인데 X자 모양으로 생긴 이유는 뭐냐면 얘가 세포가 분열하기 전에 자기와 똑같은 걸 하나를 더 복사해서 오른쪽에 붙입니다. 복사해서. 그래서 왼쪽 거 요거 두 개가 요 왼쪽 두 개 요 녀석이 복사해서 붙인 게 띡 붙여진 거야. 그래서 X자 모양으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복사된 관계를 뭐라고 하냐면 이따 배울 텐데 염색 분체라 그래. 왼쪽 것과 오른쪽 것은 복사된 관계이기 때문에 염색 분체다. 분신술할 때 분자 있죠? 나눌 분자인데 염색 분체라고 불러줍니다. 이 덩어리 전체는 뭐라고 한다? 염색체. 염색체는 뭐와 뭐가 붙어 있는 거다? 염색 분체 두 개가 붙어 있는 거다라고 기억해줘야 돼요. 그래서 염색 분체 안에 DNA가 들어있는 거잖아. DNA, 그죠? DNA는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거라서 왼쪽에 유전 정보 A가 담겨 있다면 문제입니다. 오른쪽 같은 자리에는 어떤 정보가 담겨 있을까요? A. 대문자 A 똑같은 게 담겨 있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 이유가 뭐냐 물어본다면 왼쪽 게 복사된 거, 복제된 게 오른쪽 거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주는 거죠. 이런 관계를 갖고 있는 게 염색 분체다라는 거고 나중에 세포 분열하면 이게 찍 찢어져 갖고 왼쪽은 일로 가고 오른쪽 일로 갑니다. 서로 나눠지는 관계가 앞으로 나눠질 관계가 염색 분체야. 그래서 이름이 분체입니다. 나눌 분자 써서 염색 분체라고 불러주는 거야. 오늘 우리 처음 배우는 건데 우리 몸속에 세포마다 뭐가 들어있다? 염색체가 들어있다. 걔는 세포 분열할 때 막 여기저기로 나눠져서 이동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 보내볼게. 내가 선생님이 이런 염색체를 갖고 있는데 쌤이 자식을 낳을 거야. 염색체를 다 주면 큰일 납니다. 쌤이 갖고 있는 염색체가 총 몇 개냐면은 쌤은 46개의 염색체를 갖고 있어요. 쌤 부인도 안타깝게도 46개의 염색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야. 안타깝게도 한번 뺄게요. 아무튼 똑같은 46개의 염색체를 갖고 있는 사람 둘이서 우리 아들을 하나 낳을 거예요. 난 46개를 다 줄 거야. 내 모든 걸 다 줄 거야. 저도 다 줄게요. 어떻게 될까? 92. 아들은 92개의 염색체를 갖게 됩니다. 오, 좋은 거네요. 하늘을 날아다녀요. 오. 몸에 붕 뜹니다. 오. 그래서 무거운 책가방을 물에 메고 다녀야 돼요. 물을 맨날 먹어야 돼요. 그 배낭을 맨날 그렇구나.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다 주면 오히려 이상한 아이가 태어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다 주면 안 돼. 그래서 안타깝지만 안 되겠다. 다 주면 큰일 나니까 23개만 줄게. 저도 23개만 줄게요. 해서 아들은 어떻게 된다 만나서 46개짜리 엄마 아빠랑 똑같은 염색체를 가진 아이가 태어나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무빙이 드는구나. 그래서 잘못 들어가면 우리 하나 더 먹어요. 무빙이 필요해. 그래서 반씩 나눠서 전달해 줘야 되는 거야. 그럼 아빠한테 온 게 요 단계 아빠한테 오겠죠. 네. 엄마한테도 둘 중에 이게 염색 X자 모양이었잖아. 반만 온다며. 반만 온 거고 엄마가 갖고 있는 요것 중에 여기 X자 중에서 반만 또 올 거 아니야. 그래서 엄마가 준 거, 아빠가 준 거가 이렇게 세트, 아빠가 준 거, 엄마가 준 거 세트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우리 아들은 요런 염색체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는 엄마가 준 거고 하나 아빠가 준 거죠. 네. 이 둘의 관계를 뭐라고 하냐면 상동염색체라고 불러줍니다. 상동이란 말은 서로 똑같다는 뜻이야. 서로 똑같다. 엄마 거 중에 제일 큰 게 오고 아빠 거 중에 제일 큰 게 와서 첫 번째 세트를 이루는 거예요. 이따 그림 보여줄게요. 이런 상동염색체가 쭉 해서 46개를 가지게 되는 거지. 자식이. 나중에 세포 분열할 때 또 어떻게 된다? 복제 해서 또 자식을 나눠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복제되기 전에는 일자 모양이라 했죠? 일자 모양. 엄마한테 받은 거 하나, 아빠한테 받은 거 하나. 이런 상동 염색체를 쭉 모아놓은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안녕. 자, 얘입니다. 안녕. 엄마한테 받은 거 하나, 아빠한테 받은 거 하나가 제일 큰 거 쌍. 1번 쌍입니다. 엄마 거 중에 두 번째로 큰 거랑 아빠 거 중에 두 번째 큰 게 두 번째 쌍으로 모여요.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쌍, 두 번째 쌍에서 몇 번째 쌍까지 있니? 22개, 이거 남자 하나니까 23쌍. 23개의 쌍을 가지는 거야. 한 쌍당 2개씩이니까 전체 몇 개? 46개. 정상적인 아이구나. 근데 남자아이는 맨 끝에가 이렇게 생겼고요. 여자아이는 맨 끝에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맨 끝에가 어떤 모양의 염색체가 만나냐에 따라서 남자아이가 되기도 하고 여자아이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 마지막 이 염색체는 무슨 염색체라고 부르냐? 성을 결정하는 염색체이기 때문에 성염색체라고 해요. 성염색체. 쌤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아주 건장한 남자이기 때문에 이런 염색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X, Y를 갖고 있어요. 의문점이 들죠? 남자인데. Y. 왜 의문점을 가지? Y라서. Y를 갖고 있는 게 남자다. 하지만 여자아이들은 XX라는 염색체를 가집니다. X 염색체가 면역을 담당을 해요. 그래서 면역력이 좀 더 좋은 게 여학생들 또는 여자가 좀 더 면역력이 좋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보다 일반적으로 여자가 수명이 좀 더 길어요. 그게 이런 염색체의 차이점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Y는 뭐라냐면 약간 남성성, 근육을 좀 더 발달시키고 이런 남성성을 발달시키는데 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때 조그맣죠. X는 큰데 Y는 조그맣죠. 이런 차이점을 갖고 있어요. 근데 22번째 쌍까지는 남자, 여자 공통으로 가지거든요. 22개까지는 그래서 둘 다 항상 갖고 있다 그래서 상염색체라고 불러줍니다. 정리할게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46개의 염색체 중에서 그 중에서 44개는 남자, 여자 공통이고요. 나머지 2개만 남자 따로, 여자 따로 되어 있는 건데 공통으로 갖고 있는 것을 상염색체라고 불러주고요. 남자, 여자 다른 거 성을 결정하는 염색체를 성염색체라고 불러줍니다. 상염색체는 전체 개수가 44개인 거고 성염색체는 2개가 있는 거지. 근데 돌연변이 얘기 잠깐 할게요. 이 아이는 태어날 땐 남자였어. 근데 사춘기가 되면은 여자처럼 몸이 변해요. 왜요? 기형아야, 기형아.
우리가 흔히 하는 기형아, 다른 말로 돌연변이로 태어난 건데 이 돌연변이가 왜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건 고등학교 때 배웁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있어. 누구요? 있어. 사람. 살고 있습니다. 뭐 드러내고 살진 않겠지만 그런 돌연변이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 또는 이런 사람도 있어. 여자로 태어나. 근데 사춘기가 돼도 2차 성징을 전혀 하지 않아. 그 모양 그대로 자랍니다. 소녀의 몸으로 평생을 살아. 그럼 키도 조금 작고, 그 다음에 여성성을 전혀 가지지 못하고, 당연히 임신도 못하고, 출산도 못합니다. 이런 어떤 유전병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염색체가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고, 하나가 더 많아도 안 돼요. 46개가 정상인데, 만약에 나는 하나 더 있어! 돌연변이야. 하나가 적어요. 돌연변입니다. 딱 46개예요. 아까 말한 첫 번째로 말한 2차 성징을 할 때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로 변해가는 아이들. 걔는 염색체가 하나 더 많은 아이들이야. 좋은 거 아니에요? 좋다고? 에? 걔는 어떻게 생기냐면 끝에가 여자면 XX고 남자면 XY여야 되잖아. 걔는 어떻게 되냐? XXY야. 맞았다. 3개야. 그래서 전체 염색체가 47개. 하나 더 많아. 근데 Y가 있으니까 남자로 태어나는데 X가 2개 있으니까 나중에 2차 성징을 여자로 2차 성징.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별이 어떻게 돼요? 성별이 그래서 남자야. 남자인데 여자처럼 이제 외형이 막 외형이 막 이렇게 허리가 잘록하게 들어가고 골반이 발달하고 막 이런 2차 성징을 합니다. 가슴이 발달하고 그런 성징으로 진짜로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 정체성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태어난 거야. 자기들이 원한 건 아닙니다.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부모님이 이제 봐봐. 둘 중에 하나만 줘야 되는데 잘못해서 2개를 다 준 경우가 이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생겨. 아무튼 그런 건 나중에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염색체는 46개여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 얘기를 했어요. 자, 사람 염색체 46개다. 염색체는 이런 거다까지 벌써 2번까지를 쌤이 정리를 해준 겁니다. 자, 세 번째 얘기할 건데, 그럼 사람이 처음 태어났을 때, 아기였을 때, 아니다. 더 거슬러 가보자. 아기가 되기 전에 정자하고 난자가 만난 그 순간. 기억납니까? 나였어요? 기억나? 나였어요? 안 나겠지, 당연히. 그때는 우리가 세포가 몇 개의 상태였을까요? 46. 하나. 정자 난자가 만난 그 순간은 세포가 하나였던 세포가 쌤처럼 지금 엄청 키도 크고 몸집도 엄청 크잖아. 그지? 이럴 경우에는 세포가 몇 개가 된 거냐면 한 80조 개 정도의 세포로 분열합니다. 세포가 분열하면서 몸집도 커지고 키도 커지는 거야. 이따만큼씩. 쌤은 한 70조 개 정도 돼요. 이 정도보다 더 큰 게 좀 더 좋을 텐데. 그래요. 몸집이 클수록 세포의 개수가 많은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개미하고 코끼리 중에 누가 몸집이 커요? 코끼리가 크죠? 그 둘 중에 세포의 크기는 누가 클까? 똑같아요. 세포의 크기는 똑같아. 근데 누가 세포의 개수가 많은 거야? 코끼리가 세포의 개수가 많은 거야. 그러면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살찐 이거 세포의 크기가 커져서 해야 아니, 세포의 개수가 많아지죠. 세포의 개수가 많아지는 거야. 그 비만 세포라고 하잖아. 왜? 세포가 많아지는 거야. 그럼 그 줄일 수가 없어요? 운동을 하면 줄어들죠. 세포의 개수는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해요. 세포도 수명이 있거든. 수명이 있어서 이제 수명을 다한 세포는 죽어요. 모든 세포가 동시에 죽으면 우리도 죽습니다만 일부 수명을 다한 세포가 죽고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서 채우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왜 늙는 줄 알아요? 몰라요. 늙으면 어떤 현상이 벌써 생기죠? 수염이 나요. 수염이 나요. 주름이 생기죠. 또 어른들 보면 손이 딱딱한 거 알아요? 피부 딱딱하고 좀? 왜? 노인분들 보면은 얼굴 모양이 좀 딱딱하고 막 그렇지 않나요?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더 말라. 주름도 많고. 잘 봐. 젊은 사람들은 쌤 같은 경우는 좀 뺄게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세포가 수명을 다할 수 있잖아. 그치? 얘가 죽어요. 세포 하나가 죽으면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져서 거기에 채웁니다. 계속 새로운 세포가 리뉴얼 되니까 팽팽한 거야 항상.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쌤이 알기로 한 30대 또는 20대 후반 그때부터는 세포가 대체되지 않아. 수명을 다한 세포가 그냥 거기 살고 있습니다. 대체되지 않아. 새로운 세포가 이렇게 바꿔쳐야 되는데 바꿔쳐주지 않는 거야. 자, 썩지 않아요. 썩진 않아. 썩진 않고 수명을 다했다기보다 오래된 세포를 가지고 평생을 죽을 때까지 사는 거야. 그러니까 대체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우리처럼 여러분들처럼 투명한 또는 되게 부드러운 피부를 가지지 못하고 오래된 세포를 갖고 있으니까 딱딱해지고 약간 늙고 좀 주름지고 그런 그때부터 노화된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노화가 시작된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은 막 세포가 50살까지 늙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계속 리뉴얼이 50대까지 리뉴얼 되고 있다면 아기 피부, 여러분들 같은 이런 좋은 피부를 50대까지 유지할 수 있는 그럼 안 죽어요? 안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 이유도 그런 세포, 오랫동안 오래오래 살던 세포가 이제 진짜로 더 못 버티고 세포가 죽어나가면서 우리도 수명을 다할 수 있거든요. 세포의 수명이 우리의 수명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사람이 죽으면 세포도 죽어요. 당연히 죽죠. 세포한테 계속 산소를 공급해야 되고 영양소를 공급해야 되는 사람이 죽으면 그걸 못하잖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노화에 대한 연구를 뭘 하고 있냐면 세포의 수명을 늘리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포가 계속 리뉴얼 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이겁니다. 오늘 배우는 거. 세포가 뭐 하면 돼요? 계속해서 분열하면 돼요. 분열해서 채우고 분열해서 채우면 됩니다. 새로운 걸 만들어서 채우고 하면 되거든요. 세포 분열을 계속할 수 있다면 늙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어느 순간 세포는 분열을 멈춥니다. 더 이상 분열하지 않아. 잘 봐. 아까 우리 그렸던 요거 있었어. 염색체. 염색체 속에 비밀이 있는데 염색체 끝에 뭐가 달려있는 걸 발견했냐면 이렇게 생긴 텔로마이어인가? 이런 꼬리 같은 게 달려있어요. 세포 분열을 한 번 할 때마다 이게 조금씩 짧아져. 그래서 이게 다 짧아지면은 얘는 더 이상 뭐 하지 못한다? 세포 분열을 못하는 세포로 바뀌는 거야. 저 때부터 뭐가 시작된다? 노화가 시작된다. 그래서 저 길이를 줄어들지 않게끔 보호하는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게 만약 성공한다면 영생의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좋은 건데. 좋은 거야. 그래서 그 노화에 대한 연구를 사람들이 많이 연구에 매달리는 이유가 이거고 노화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그 파트를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는 중입니다. 세포 분열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중이야. 세포는 계속 분열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세포 분열이 몇 가지 종류가 있다. 2가지 종류의 세포 분열이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 잘하고 있어 지금? 세포 분열은 2가지가 있다. 완전해요. 세포 분열은 2종류의 세포가 있다. 그죠? 잠자는 사람도 2종류의 잠자는 사람이 있다. 진짜 자는 사람과 조는 사람과. 그럼 난 졸아야겠다. 여기는 아무도 없네요. 다. 저는 그냥 잘게요. 안 돼요. 봐주세요. 자, 그래서 세포가 분열해야 하는 이유는 방금 말했죠. 세포가 분열한 이유는 사람이 몸집이 크기 위해서 세포 분열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쌤이 여기를 다쳤어. 평생 다친 채로 살아가나요? 아니요. 낫죠. 낫는다는 건 다쳤다는 거 이게 세포가 다 죽은 거거든. 거기를 다시 새로운 세포가 채우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재생된다 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도마뱀 같은 경우는 꼬리가 잘려도 또 자라죠. 이런 재생이 일어나지만 우리는 손가락 잘리면 또 자라진 않죠. 이런 재생이 아니고 그냥 피부 조직 같은 경우는 재생이 가능합니다. 그럼 늙으면 무슨 재밌겠다. 재생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한 번 다치면 잘 안 낫는다는 말을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는 빨리 낫잖아. 한 번 다치면 잘 낫지 않는 게 그래서 코로나 걸리면은 그건 조금 다른데 늙으신 분들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암 같은 경우는 누가 더 빨리 죽는 줄 알아요? 아, 만약에 20대 암이 걸렸어. 40대 암이 걸렸어. 누가 더 빨리 죽는 줄 알아? 20대. 20대가 먼저 죽어. 예. 세포 분열 속도가 어마어마하잖아. 그럼 암 전이 되는 속도도 엄청 빠릅니다. 그래서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어. 근데 40대, 50대는 어때요? 세포 분열을 천천히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암이 전이 되는 것도 굉장히 느리다고 말을 해요. 물론 암에 따라 종류마다 좀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세포 분열 속도와 암 전이 속도가 비례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세포 분열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 중인데 우리가 몸이 자라기 위해서 또는 재생하기 위해서 세포 분열하는 것을 체세포 분열이라고. 체세포. 우리 몸의 세포를 막 분열시켜서 키가 크기도 하고 재생을 하기도 하는 거야. 그런데 생식세포 분열은 사춘기 때부터 시작됩니다. 다음 자식을 낳기 위한 정자를 만드는 세포 분열, 난자를 만드는 세포 분열을 생식세포 분열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둘은 세포 분열 과정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좀 이따가 그림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세포가 분열되는지 보여줄 겁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 쌤이 이제 막 태어난 아기야. 왜 웃어요? 다들 그럴 때 있잖아. 그지? 이때는 선생님의 세포의 개수가 1조 개밖에 안 된다고 칩시다. 선생님이 지금은 몸집이 엄청 크니까 한 70조 개 정도의 세포를 가지고 있다 했잖아. 자, 잘 봐. 아기가 어른으로 자랄 때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조 개의 세포를 그냥 세포의 크기를 이렇게 키우면 클 거 아니야. 그치? 이 방법으로 몸집을 키울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세포를 2개, 4개, 8개 막 늘려가지고 몸집이 커지는 방법도 있을 거 아니야. 사람은 또는 동물들은 또는 세상의 모든 생물들은 1번 방법을 선택했을까? 2번 방법을 선택했을까? 정답. 2번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개미하고 코끼리가 세포의 크기가 똑같았던 거야. 그럼 왜 1번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부작용이 있어요. 맞아요. 그 부작용이 바로 이겁니다. 그림 보여줄게. 보이네? 잘 안 보이네? 여러분 책에 아까 그 사람의 염색체 밑에 그림이 왼쪽 거는 엄청 큰 세포를 표현하는 거고요. 오른쪽은 좀 작은 세포를 표현하는 건데 이 두 개의 세포를 어디다 담궈놓은 거냐면은 염색약에다 쭉 담궈놓은 거거든. 염색약은 뭘 뜻하는 거냐? 영양물질이야. 영양물질이 이렇게 안으로 스며들어야 이 세포는 영양물질을 흡수해서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둘 중에 하나는 몸속 끝까지 영양물질이 흡수가 됐지만 이는 어떻게 너무 몸집이 크다 보니까 가운데까지는 영양물질이 들어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보입니까? 그러면 왼쪽 세포는 결국 어떻게 된다? 죽어요. 이 안쪽까지는 영양물질이 못 들어가니까 얘가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거야.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야. 작을수록 먹고 살기에 뭐하다? 유리하다. 좋다. 그래서 세포는 분열해야지만 살 수 있다는 거야. 좀 어려운 말로 세포 분열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물질을 교환하는 데 있어서 물질을 흡수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교환하기 위해서라고 표현합니다. 밑줄 좀 볼까요? 세포 분열하는 이유입니다. 밑줄. 자, 물질 교환이 원활하게 일어나기 위해서 물질의 교환입니다. 물질을 좀 더 잘 흡수하려면 세포는 작을수록 유리하다는 거죠. 너무 크면 안 돼요. 설마 자고 있는 거 아니죠? 설마 자고 있는 거 아니죠? 여보세요? 자고 있는 거 아니지? 괜찮은 거지? 괜찮은 거지? 괜찮대요. 자고 있는 거 아니죠? 아하, 그래서 몸집이 너무 커도 안 좋구나. 그래서 쌤의 키가 작은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너무 크면 뇌가 잘 되죠? 네. 너무 크면 안 돼. 교환이 안 돼. 물질 교환이 안 돼. 제가 들었던 것 중에서 이해가 못했어요. 그래서 쌤이 헌신하는 거야. 왜 쌤한테 그래? 나를 팔아서 지금 강의하는 거잖아. 지금 나를 팔아서. 그래서 세포는 작게 이해가 방금 잘 되긴 했어. 잘 되겠죠. 작게 분열되는 거구나 라는 겁니다. 원래 오케이. 이해가 잘 되긴 여기까지가 세포 분열의 이유까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끝. 저요. 오픈 몇 분이라 35분밖에 안 됐는데. 난 4번까지만. 자, 우리 체세포 분열까지만 할게요. 오케이. 하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 그림 바로 보실게요. 자, 우리 몸을 재생하거나 생장하기 위한 세포 분열이 체세포 분열입니다. 보세요. 자, 먼저 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세포야. 안녕. 인사를 해요. 안녕. 근데 얘가 이제 세포 분열할 거야. 세포 분열할 때 아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 이대로 분열하면 돼야 안 돼? 안 돼요. 복사를 해야 한다. 복사. 옆에 또 다른 염색체를 복사를 해야 돼. 그치? 복사하는 시간이 간깁니다. 복제. 복제. 앞으로 분열할 거니까 막 복사 미리 해놔야 돼. 복사
복사를 해야 자기랑 똑같은 걸 만들 거 아니야, 그지? 복사하는 시간을 간기라고 생각하면 돼. 자, 복사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핵 속에서 복사가 일어나는 거야. 이 안에 당연히 유전물질이라고 하는 DNA가 있겠죠. 복제되어서 2배로 증가하는 기간을 간기라고 합니다. 이 간기까지를 뭐라고 하냐면 분열을 준비한다 해서 분열 준비기. 분열 준비기라고 불러줍니다. 분열을 준비한다. 복제가 다 끝났어. 이제 뭐 하면 돼? 복제하면 되죠. 간기가 끝나면 그래서 뭐라고 한다? 여기서부터는 분열기라고 불러줍니다. 분열을 시작한다. 분열기가 전기, 중기, 후기, 말기 4단계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분열기가. 분열될 때 어떻게 분열된다? 자, 이 안에는 아직 이런 덩어리 모양으로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풀어져 있는 상태. 아까 왜 염색체가 다 풀어져 있는 상태 있잖아. 풀어져 있는 상태로 있다가 풀어져 있는 상태에서 복제를 막 해요. 그 다음에 전기 때는 이제 그 풀어져 있는 걸 염색체 모양으로 꼽니다. 그래야지 뜯어가지고 나눠주기 좋기 때문에 덩어리로 만들어. 덩어리를 뭐라고 한다? 밑줄 짝 염색체를 만든다. 전기 때 염색체를 만듭니다. 염색체를 만들어서 꼬아놔서 나중에 쭉 찢어가지고 양쪽으로 분리할 거기 때문에 저때 염색체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걸 없애버려요. 앞으로 양쪽으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2개로 나눠야 되잖아. 2개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이 핵막을 없애버려. 없애서 분열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핵막이 사라진다. 특징입니다. 핵막이 사라지고요. 염색체의 모습이 나타나고 양쪽으로 끌어가려면 실을 연결해서 쭉 찢어가거든요. 그 실의 이름이 방추사입니다. 방추사를 만들기 시작하는 것까지가 전기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 중기. 중기 때는 말 그대로 가운데 주르륵 배열되기 때문에 중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운데 주르륵 배열돼서 거기에 이제 방추사라고 하는 아까 실이 땅땅땅땅 달라붙어서 양쪽으로 끌어갈 준비까지 하는 게 중기의 모습입니다. 체크! 세포 중앙에 배열되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방추사가 부착되는 것까지가 중기의 특징입니다. 후기 때는 양쪽으로 끌고 가겠죠. 쭉 끌고 갑니다. 버지직 찢어지면서 쭉쭉쭉쭉 찢어지면서 양쪽으로 끌려갑니다. 양쪽으로. 자, X자 모양의 얘가 반으로 잘라진 요거 하나하나 아까 뭐라 했지? 염색 분체라고 했잖아. 그 염색 분체 상태로 양쪽으로 끌려갑니다. 자, 체크. 염색 분체의 모습으로 끌려가고요. 양극으로 이동해 가는 게 후기의 특징입니다. 양쪽으로 끌려갔으면 다시 자기들끼리 핵막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에 다시 핵막 속에 들어가서 핵막이 다시 나타나는 게 말기의 특징이야. 그 다음에 양쪽으로 이제 핵이 양쪽으로 분열됐으니까 뭐만 분리하면 돼? 몸만 반으로 뚝 자르면 돼. 몸을 뭐라고 하냐면 세포질이라고 합니다. 세포질. 자, 가운데 핵을 둘로 딱 나눴어. 이제 몸만 뚝 자르면 2개의 세포가 되는 거잖아. 몸을 자르는 것을 세포질을 분열시킨다 라고 합니다. 말기 때는 그 세포질 분열까지 하게 돼요. 얘는 어떻게 분열시키고 있나요? 가운데 세포판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거를 쭉쭉쭉쭉쭉 늘려가지고 퉁 잘라버려. 식물세포인 경우에 이렇게 몸을 둘로 자릅니다. 식물세포는 동물세포랑 다르게 뭘 갖고 있을까? 딱딱한 거. 힌트입니다. 해. 해? 세포가. 벽. 네. 세포벽이라는 딱딱한 구조물을 갖고 있어서 안에서부터 이렇게 퉁 잘라야 돼. 근데 동물세포는 세포벽이 있니 없니? 없잖아. 말랑말랑 하거든요. 그래서 동물세포는 어떻게 마지막에 분리를 하냐면 이렇게 분리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식물세포는 가운데 세포벽이 너무 딱딱하니까 가운데 세포판을 점점 키워가지고 반으로 툭 잘라낸다면 동물세포는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밖에서부터 안으로 이렇게 쭉 들어오면서 이렇게 퉁 잘라냅니다. 보이나요? 밖에서부터 들어와서 반으로 퉁 잘라내고 있죠? 밖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오는 거.
밖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세포질 함입이라고 불러줍니다. 이렇게 어쨌든 자기 몸을 둘로 분리하는 방법이 식물세포와 동물세포가 조금 다르구나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체세포 분열을 해서 어떻게 된다? 아까 말했지만 결국은 생장, 재생을 하게 됩니다. 생장, 키가 크거나 또는 몸집을 키우거나 또는 다친 부분을 낫게 하거나 할 때 방금 배운 저 세포 분열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똑똑똑똑 계세요? 똑똑하죠? 자, 근데 체세포 분열을 하면 몸의 크기가 크고 그 다음에 재생을 할 수 있는데 어떤 특별한 생물은 체세포 분열을 뚝 하면 2마리가 되었네? 마리수가 진 거예요. 대표적으로 누가 그렇다? 세균 같은 거. 세균은 자기 몸을 둘로 뚝 분열하는 게 뭐다? 생장 재생이 아니라 생식이야. 새로운 개체환을 만들어낸 거니까. 맞죠? 단세포 생물 같은 경우는 체세포 분열 자체가 뭐다? 생식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생식할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누구인 경우에? 세균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단세포 생물 중에 대표적으로 세균 같은 것들이 이런 이분법, 둘로 분열되는 방식으로 생식을 합니다. 오케이, 약속한 대로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힙점프. 뭐야 3대0으로 지금 있어? 그날 일시간 가이라고 못 갔잖아. 못 가서 일시간 왔잖아. 어쩔 어쩌라고. 어쩔 그래도 우승을 못하겠네. 어쩔 불쌍하다. 어쩔 SS. 어쩔 쌤 살려주세요. 쌤. 자초 확인했다. Help me. 내가 남자애들한테 차는 방법을 배웠거든. Please. 내가 차는 방법을 내가 도와줄게. 거시기로.